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채살이랑 도미살을 사용을 해서 5인분 밀프렙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은 가장 맨 처음으로는 밥을 먼저 할 건데, 밥을 할 때 여러분들이 나는 다이어트라든지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현미를 무조건 써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장이 안 좋으시거나 아니면 소화 능력이 약하신 분들은 현미를 쓰시면 굉장히 먹기가 힘들어요. 현미랑 백미를 이렇게 좀 반반 정도 사용을 해주면 좋은데, 사실 여기서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찰현미예요. 그래서 현미랑 찰현미랑 그냥 현미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잡곡을 맛있게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10인분이기 때문에 쌀 900g. 여러분들이 밥을 하실 때 밥의 퀄리티를 조금 더 좋게 하면 생각보다 많은 단백질이라든지 영양소를 섭취를 할 수가 있어요. 별로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 아닌가? 탄수화물 9번인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밥을 통해서 단백질 섭취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밥의 퀄리티를 조금 더 좋게 만든다. 예를 들어 콩을 섞는다든지 아니면 현미를 사용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밥의 퀄리티를 높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양질의 단백질이라든지 영양소를 섭취를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일반적으로는 밥에 있는 단백질을 카운팅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 있는 단백질 자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카운팅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콩을 섞어서 쓰신다고 하면 쌀에 있는 단백질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요거를 카운팅해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 다음으로는 고기와 도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부채살 같은 경우에는 지방 함량이 좀 적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 흰색이 마블링이 많이 안 되어 있죠. 그만큼 지방이 적은 부위고, 그 다음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채살 같은 경우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도미살도 그렇게 지방이 많은 생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도 좋고, 코스트코라든지 이마트에서 이렇게 냉동으로 해서 싸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동을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요. 일단 먼저 채소를 손질을 할 건데요. 채소를 먼저 손질하는 이유는 얘들을 먼저 다 손질을 한 다음에 에어프라이기에다가 돌릴 거예요. 그래서 에어프라이기에 돌리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고기랑 도미를 구워줄 거예요. 짜투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관을 해놨다가 나중에 볶음밥 할 때 사용을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볶음밥 할 계획이 없는데 라고 하면 여기서 그냥 동동동동 네모나게 크게 큐브로 잘라서 쓰시면 돼요. 채소들 같은 경우에는 큼지막하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양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끝부분에 심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약간 좀 비스듬하게 해서 안쪽으로 좀 잘라주시면 좀 더 깔끔하게 자를 수가 있어요. 지금 채소 같은 경우에는 썬 다음에 이렇게 같이 섞어놨는데,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좀 따로 빼둘 거예요. 그 이유는 에어프라이기를 돌릴 때 얘네들은 다 같이 구울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랑 같이 구우면 좀 겉이 타요.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좀 따로 구워줄 거라 얘는 좀 따로 보관해 주시면 좋아요. 냉동 브로콜리를 사용을 해서 밀프렙을 만들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그럴 경우에는 단점이 브로콜리가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냉동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해동시켰을 경우에는 얘네들이 다 좀 물러진다? 그 상태에서 밀프렙을 보관하다 보니까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이런 생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구워주기만 하면 돼서 좀 신선도라든지 상태가 좀 더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채소 손질 순서당 브로콜리를 가장 나중에 하는 게 사실 마음이 편해요. 왜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이렇게 많이 좀 빠지기 때문에 도마가 쉽게 지저분해져요. 막 사방팔방 날리고. 여기다가 시즈닝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비닐 장갑을 준비를 하시고, 소금이랑 후추, 올리브오일을 뿌려줄 거고, 마늘도 여러분들이 끝부분 제거하시고 잘 씻은 다음에 같이 구워줄 거예요. 소금 같은 경우에는 좀 넉넉하게 잘 뿌려주시면 좋아요. 이게 밥 베이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간 자체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되게 밍밍하게 먹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소금은 살이 찌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영을 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올리브오일 같은 경우에도 좀 충분히 넣어줄 거예요. 기름을 좀 많이 두르면 안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게 11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스푼 넣는다라고 해도 한 번에는 10분의 1 정도
이제 먹는 거죠. 그리고 장갑을 끼고 좀 섞어주시면 좋아요. 약간 좀 문지른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그냥 살살살 누르지는 마세요. 그리고 에어프라이기 돌리는데 올리브오일 써도 돼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채소를 구울 때는 에어프라이기 온도를 그렇게까지 높게 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 130도나 140도에서 한 10분 정도 이제 구워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물이 많은 채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채소의 유형이 좀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구워도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얘들을 좀 따로 굽는다라고 하면 2-3분 정도 뒤에 넣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마늘이 은근히 조금 더 잘 타서. 그리고 브로콜리도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잘 묻어나는 느낌이 여러분들 안 날 수 있어요. 오일을 뿌릴 때 흙 뿌리면서 뿌려주시는 게 조금 더 나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좀 깜빡했는데 일단 간장 한 3스푼 정도 저 넣을게요. 사실 이것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왜냐하면 좀 많아지면 에어프라이기 굽는데 곤란해져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안 뿌릴 거예요. 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잘 흡수하기 때문에 이 채소에만 섞어줄 거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에어프라이기에 어느 정도는 꽉 차도 되는데 얘네들이 2층으로 쌓이지는 않게는 해주세요. 2층 깔리면 아래는 약간 좀 떠진다거나 잘 안 구워져요. 그래서 좀 채소가 맛없게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느낌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도미 양념을 할 건데요. 해동된 도미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물기가 있어요. 물기가 있으면 우리가 구울 때 좀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물기를 좀 제거를 해줄 거예요. 도미도 그렇고 소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믹싱볼에다가 두고 뭐 소금, 후추라든지 양념을 같이 해서 약간 좀 버무린다라는 느낌으로 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마에다가 깔아놓고 시즈닝을 해도 돼요. 근데 그냥 여기다가 믹싱볼에다가 두고 하는 방식으로 할게요. 도미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처럼 이렇게 펼쳐놓을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고기 같은 경우에는 펼쳐놓으면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버무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고, 시즈닝은 뭐 스테이크 시즈닝 사용하셔도 괜찮고, 여러분들의 좀 기호에 맞춰서 어떤 또 다양한 시즈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쓰셔도 좋습니다. 간을 맞추기가 아마 좀 많이 어려워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좀 뿌렸는데 좀 싱겁다라고 이제 하실 경우에는 약간 간장이라든지 아니면 소금을 조금 더 뿌려서 드셔도 괜찮아요. 만들면서도 여러분들이 좀 한번 드셔보셔도 괜찮고, 지금도 제가 소금을 좀 뿌렸는데 이게 사실 많이 부족해요. 적게 뿌린 이유가 위에만 계속 뿌리다 보면 섞는데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섞어주면서 조금씩 뿌려주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고기랑 야채랑 다 간을 해놔야지 나중에 밥이랑 같이 먹을 때 이게 잘 먹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너무 싱겁게 먹게 되거든요. 도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마에다 깔고 시즈닝해도 됐습니다. 140도에 이제 10분 정도 이제 구우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좀 노릇노릇 이제 잘 구워졌죠. 이 정도면 이제 딱 괜찮고, 이게 에어프라이기 크기라든지 아니면 야채 얼만큼 넣는다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온도는 여러분들 한 140도나 130도 그 정도에서 유지해 주시고, 그냥 시간만 조금만 다르게 하면 돼. 여기서 만약에 한 1-2분만 더 굽는다라고 하면 좀 많이 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주의하셔서 구워주시면 되고요. 야채 같은 경우에는 좀 큰 곳에다가 이렇게 좀 풀어놓으세요. 고기를 굽기 전에 이제 식용유를 살짝 둘러주시고 고기를 구워주시는 게 좋아요. 식용유를 두르고 나서 꼭 키친타올로 한번 닦아주세요. 한쪽 면을 조금 충분히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뒤집어주세요. 이제 도미를 익힐 건데, 도미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이제 적었기 때문에 좀 기름을 어느 정도 좀 충분히 둘러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구워줄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집게를 사용을 해서 이제 올려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뒤집을 때는 집게보다는 이제 나무조각이라든지 뒤집개를 사용을 해서 해주셔야지, 그래야지 안 부서져요. 처음에는 샘플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좀 팬에 자리가 있어도 지금 5개가 아니라 좀 나눠서 구울게요. 왜 그러면 이게 바닥바닥 하다 보면 뒤집기도 어렵고 부서지기도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 있게 구워줄게요. 뒤집어 주실 때는 어느 정도 익은 다음에는 진짜 조심히 뒤집어줘야 돼요. 어느 순간 이제 잘 부서지는 그 단계가 있죠. 그럴 때는 좀 조심스럽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구울 때는 약불로 해서 좀 천천히 익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좀 여유 있게 구워주시면 좋아요. 근데 아까 해동시켰을 때 혹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 하나에 150g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당 이제 하루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한 끼에 하나씩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잘 모른다라고 하면 그냥 과감하게 그냥 반을 잘라주세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도시락에 담을 때 반 잘라서 이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봤는데 다 익은 것 같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생선살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그것도 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보시면 이제 생선살 같은 경우에는 익으면 이렇게 결이 생겨요. 결이 생기고 지금 안 익은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촉촉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익었으면 이제 빼서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둬서 식히면 돼요.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120도에서 12분 정도 이제 구웠어요. 그러니까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좀 고온에 안 했어요. 브로콜리가 끝부분이 이제 많이 타다 보니까 좀 저온에서 차라리 오랫동안 구워주는 게 스타일이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브로콜리 양이 좀 많다라고 하면 12분 정도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좀 양이 적다라고 하면 10분 정도 하시면 좋을 거예요. 집에 에어프라이기 기기가 좀 세다라고 하면 115도나 120도에서 이제 구워주시면 더 좋아요. 밥 나왔으면 좀 뒤섞어 주세요. 그래야지 한 끼 빠지고 그래야지 좀 담았을 때 좀 많이 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좀 밥이 질게 되었는데 이게 사실 차련미랑 제가 현미랑 그다음 백미랑 1대1대1로 쓰고 싶었었거든요. 그러면 좀 덜 질게 이제 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 차련미를 좀 많이 넣어놔서 밥이 질게 됐어요. 그리고 밥을 아무래도 한 번에 많이 하다 보면 좀 이제 생각보다 이제 물 조절이 잘 안 돼서 좀 이렇게 질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참고해 주시고, 밥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이 저번처럼 이제 파스타 했던 것처럼 이제 같은 양으로 n분의 1로 해주시면 됩니다. 고기도 잘라서 올려줄 건데 여러분들이 고기 같은 경우에 구울 때 자르셔도 되고 이렇게 담을 때 자르셔도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담을 때 자르는 이유는 육즙이 좀 더 덜 빠져요. 고기나 이제 생선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다양한 소스를 쓰셔도 돼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소스들 이제 그 중에서 바질 페스토를 이렇게 드릴 건데요. 고기 같은 경우에는 뭐 스리라차 소스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입에 맞는 뭐 토마토 소스라든지 다양한 소스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소스 같은 경우에는 지방 베이스인 소스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이제 뿌리지 않는다라는 거 항상 주의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소스편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어떤 소스가 이제 어떤 요리에 적합한지 나한테 맞는 소스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알아보면서 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즐기면 맛있게 요리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타임이라든지 로즈마리 같은 그런 허브류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올려주셔도 괜찮아요. 렌즈 안에 돌릴 때 향이 좀 은은하게 잘 퍼져서 여러분들이 풍미를 충분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동이랑 부채살 가지고 이제 밀프렙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수비드로 만들면 사실 맛있고 조금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집에 이제 수비드 기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팬프라이로도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고, 다음에는 또 다른 재료로 밀프렙 준비를 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동빠.